이건 함정이야. 함정이었다고. 자영 어머니가 납치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기찬은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 세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기찬 씨, 저 왔어요. 세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늦었죠? 마트가 너무 붐벼서. 기찬이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기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트요. 세리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생필품 좀 사러 갔어요. 몇 시에 나갔어? 기찬이 추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오후 2시쯤. 세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기찬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후 2시. 그것은 자영 어머니가 실종된 시간과 거의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리야, 앉아. 기찬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세리가 기찬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영 어머니가 실종됐어. 기찬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폭탄 같은 소식이었죠. 세리가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네. 실종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부터. 기찬이 세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세리가 당황한 척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야. 기찬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납치한 것 같아. 납치요? 세리가 과장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기찬이 세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게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글쎄요. 세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원수가 있나요? 세리야. 기찬이 세리를 불렀습니다. 네. 제인이가 방금 여기 왔다 갔어. 기찬의 말에 세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인이가요? 응, 나한테 자영 어머니 납치한 거 아니냐고 추궁하고 갔지. 기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리가 내심 당황했어요. 제인이가 벌써 알아챈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가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 기찬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는 확신하는 것 같더라. 누군가 자영 어머니를 납치했다고. 세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그녀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제인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 기찬이 세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범인이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야. 세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찬의 추리가 정확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인이가 나부터 의심했잖아. 기찬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의심한다는 건 범인이 우리 주변 사람이라는 뜻이지. 세리가 침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기찬이 갑자기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네. 혹시 너? 기찬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홍 사장 사주에서 최자영 납치했냐? 세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홍만수 있잖아.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유괴 때 썼던 그놈. 그놈한테 돈 주고 자영 어머니 납치하라고 한 거 아니야. 세리가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이유야 충분하지. 기찬이 일어서서 세리를 압박했습니다. 제인이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잖아. 나한테도 버림받았고 복수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세리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최자영 납치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있어.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인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어머니를 인질로 잡으면 제인이가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 세리가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은호 유괴시킨 사람이. 세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의 죄악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나한테 미리 말 안 하고 혼자서 판단했잖아. 세리가 괴로워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기찬이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야. 저는 안 했어요.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안 했다고요. 하지만 기찬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증거가 하나하나 세리를 향해 수렴되고 있었거든요. 계속하자. 기찬이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뭘요? 세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내가 자영 어머니 납치 안 했다는 걸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세리가 당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뭘 했는지 말해봐. 기찬이 추궁했습니다. 자세히. 세리가 머뭇거렸습니다. 마트에 갔다고 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부터 7시까지? 세리가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5시간이나? 기찬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마트에서 5시간을 뭘 했어?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세리가 버벅거렸습니다. 카페에도 갔고. 카페? 네, 마트 안에 있는. 세리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찬의 예리한 눈빛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세리야, 거짓말 그만해. 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세리가 억지로 우겼습니다. 정말 마트에 있었어요. 증명해봐. 기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증 보여줘. 바로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수증 같은 건 챙기지 않았거든요. 영수증이 없지? 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5시간 동안 쇼핑했는데 영수증이 없어. 버렸어요. 세리가 변명했습니다. 필요 없어서. 그래. 기찬이 세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카드 내역 보자. 카드 내역. 세리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응, 카드로 결제했을 테니까. 기찬이 압박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확인해봐. 세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실제로 마트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안 보여줘? 기찬이 의심을 굳혔습니다. 설마 현금으로 5시간치 쇼핑을 했어? 세리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기찬이 확신했습니다. 마트에 간 게 아니야. 아니에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정말 마트에 갔어요. 그럼 증명해. 기찬이 세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 CCTV 확인해보자. 내가 정말 거기 있었는지. 세리가 절망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었어요. 기찬 씨. 세리야. 기찬이 세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자영 어머니 납치 안 했어? 세리가 기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불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세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답 안 한다는 게 답이네. 기찬이 세리에게서 손을 떼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기찬 씨, 제발 믿어줘요. 세리가 기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그만해. 기찬이 세리를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찬 씨, 오늘부터 나랑 말하지 마. 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기찬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쾅! 세리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망했다. 세리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어. 기찬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제인에게는 이미 정체가 들통났고 이제 기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무도.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영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한 마지막 승부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세리가 핸드폰을 들고 홍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사장, 저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빨리 만나야겠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과연 세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새벽 낡은 빌라 3층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어둠 속에서 자영이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밧줄이 손목에 파고들어 상처가 나 있었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자영이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 있었구나. 세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세리는 밤새 기찬과 싸우고 온 후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적인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세리야. 자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집에 보내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세리가 가방에서 편의점 빵을 꺼냈습니다. 비닐 포장이 바스락거렸어요. 배고프시죠? 세리가 자영 앞에 빵을 흔들었습니다. 잔인한 유혹이었죠. 기찬 씨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세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 제인이 때문이에요. 자영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었죠. 먹고 싶으면 제 말을 들어요. 세리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악마 같은 거래였어요. 무슨 말? 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규철 회장님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자금? 시침이 떼지 마세요. 세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철 회장님이 스위스에 숨겨둔 돈 있잖아요. 회장 부인이 그런 걸 모를 리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자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 거짓말이에요. 세리가 자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찬 씨도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망에 빠진 한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그 돈만 있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영이 세리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세리야, 생각해보세요. 세리가 빵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빵 냄새가 퍼졌어요. 자영의 위가 더욱 요동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몰라. 정말 몰라. 자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야. 세리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럼 소용없네. 그래도 먹어야죠. 세리가 빵 한 조각을 떼어 자영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먹어. 자영이 급하게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죠. 강재인 보고 싶지 않아. 세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제인이가. 제인이가 뭐? 제인이도 곧 여기 올 거예요. 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어요. CCTV에 제가 어머니 데려오는 게 찍혔나 봐요. 그때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면. 세리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낮아졌습니다. 제인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이한테는 손대지 마. 그럼 협조하세요. 세리가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정말로 규철 회장님 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자영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아는 게 없었지만 제인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자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규철이가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어떤 전화요? 세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전화 같았어. 자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어로 통화하더라고. 세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일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타닥타닥타닥.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리가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제인이야? 자영이 희망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인이가 온 거야? 세리가 급하게 자영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발소리가 3층에 도달했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계세요? 제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영이 울먹였습니다. 제인이 정말 왔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과연 제인은 어머니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어떤 참극을 불러일으킬까요? 숨막히는 긴장감이 빌라 3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생과 사의 갈림길.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20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윤희의 치킨 가게에서 도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윤희가 닭을 튀기다가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자영 어머니가 실종됐어요.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가 찾으러 갔는데 세리가 납치한 것 같아요.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세리가? 네, CCTV에 찍혔대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세리가 자영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게 바로 그때 오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도윤아. 오성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윤희가 물었습니다. 자영 어머니 실종 사건. 오성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래. 도윤이 오성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삼촌, 여기 봐요. 뭐? 기사 댓글 보세요. 도윤이 댓글 창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댓글을 달았어요. 오성이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숙자가 범인이다. 과거에도 화재로 사람 죽인 적 있다. 윤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누나, 이거 봐. 오성이 계속 읽었습니다. 황기찬 시어머니 노숙자가 20년 전 화재 사고 일으켰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 설마. 윤희가 떠올린 것이 있었어요.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죠. 도윤아, 내 아버지가. 내 엄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20년 전 화재 사고였잖아요. 오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오성아. 윤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형부가 죽은 화재 말이야. 그 화재 원인이...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가능성이었거든요. 도윤이 급하게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봐야겠어요.
20년 전 화재 사건 기록. 도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서울 종로구 화재 사건. 윤희와 오성이 도윤 옆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망자 1명, 김재호 35세 건설업.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름이야. 화재 원인은? 도윤이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임시 거주자가 약초를 다리다가 실수로 발생. 임시 거주자. 여성 50대. 윤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누나 진정해. 오성이 윤희를 부축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실해요. 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숙자. 그러니까 하나 씨의 본명을 찾아보세요. 도윤이 계속 검색했어요. 황기찬 어머니. 노하나. 있다. 도윤이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노하나 65세, 2005년 당시 50세. 화재 사건 당시 임시 거주하며 약초 다리던 중 실수로 화재 발생. 오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네. 도윤이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숙자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윤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누나 진정해. 오성이 윤희를 달랬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윤희가 소리쳤어요. 내 남편을 죽인 놈이.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윤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도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니. 오성이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기 봐, 누나. 뭐? 당시 노하나 씨는 가정 형편상 처벌받지 않고 민사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나와 있어. 도윤이 분노했습니다. 민사 합의? 아버지 목숨값이 돈으로 해결됐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오성이 기사를 더 읽었어요. 합의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가해자 가정 사정상 분할 지급 예정이었으나 연락 두절로 미지급 상태. 윤희가 더욱 분노했습니다. 연락 두절. 돈도 안 주고 도망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정말 말이 안 돼. 오성이 갑자기 뭔가 깨달았습니다. 잠깐 그럼. 뭐? 노숙자가 지금 YL그룹에 있다는 건 오성이 추리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도윤이 오성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봐. 오성이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화재로 사람 죽이고 합의금도 안 주고 도망간 사람이 하필 피해자 가족과 엮이게 됐다고. 윤희가 오성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럼 노숙자가 일부러? 모를 일이야. 오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아. 도윤이 더 자세히 검색해봤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뭐가? 2005년 화재 당시 기사. 도윤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가해자 노하나 씨,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거주. 큰아들 황기만, 둘째 아들 황기찬. 오성과 윤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황기찬? 맞아요. 도윤이 확인했어요. 노숙자의 둘째 아들이 황기찬이에요. 그럼 윤희가 경악했습니다. 기찬이가 노숙자 아들이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봐요. 당시 황기찬은 법학과 학생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고. 오성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기찬이가 재인 씨와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자기 어머니가 죽인 사람의 가족에게 복수하려고. 도윤이 더욱 충격적인 추리를 했어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 노숙자가 기찬이를 이용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들을 재벌가에 시집 보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노숙자 성격상 윤희가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구나. 과거 죄책감을 돈으로 덮으려고 했던 거야. 도윤이 분노로 떨었어요. 정말 치밀한 사람들이네요. 2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끔찍한 비밀. 노숙자가 바로 도윤 아버지의 원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황기찬.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들로서 혹은 공범으로서 이 모든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호야. 미안해.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몰랐어. 내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2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들은 이 끔찍한 복수극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노숙자와 황기찬 모자의 치밀한 계획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억눌린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30분 후 윤희의 치킨 가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 윤희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쾅!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년이야. 20년. 윤희가 소리치며 의자를 발로 찼어요. 내 남편을 죽이고 20년 동안 우리 앞에서 연기했어. 도윤과 오성이 윤희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누나, 일단 앉아. 하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의 화산이 터진 것이었죠. 쾅쾅쾅. 냄비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떻게 참아? 윤희가 울부짖었어요. 이게 참는다고 될 일이야. 내 남편의 원수가 코앞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 TV에서 보고 있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20년간 쌓인 한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도윤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윤희가 도윤을 노려봤어요. 내 아빠를 죽인 놈인데 내가 진정할 수 있어. 도윤이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화나요. 저도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윤희가 도윤을 밀어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 거야. 노숙자한테 가서. 내 남편 죽인 거 맞냐고. 왜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윤희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성이 윤희를 붙잡았어요. 누나, 안 돼. 놓아. 윤희가 오성을 뿌리쳤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그 여자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야겠어. 도윤이 어머니 앞을 다시 막았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봐요. 뭘 들어? 윤희가 소리쳤어요. 더 들을 게 뭐가 있어. 분명해졌잖아. 노숙자가 아빠를 죽였다고. 맞아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집안 인간들 어머니가 달려가서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윤희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에요. 도윤이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요. 제대로? 윤희가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오성이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도윤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오성이 너까지. 윤희가 오성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내 남편 일인데 왜 다들 말려? 누나. 오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누나가 어떻게 견뎠는지 기억해. 냉정하게 차근차근. 보람이랑 도윤이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뎠잖아.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는 누가 죽였는지 몰랐잖아. 지금은 알잖아. 원수가 누군지 알잖아.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20년 만에 찾은 진실인데 감정만으로 망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윤희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기사만 있잖아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윤희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법이야. 공소시효도 다 지났을 거 아니야.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과실치사라면 공소시효 10년이야. 이미 끝났어. 도윤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 민사소송이라도. 도윤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윤희가 소리쳤어요. 내 아빠 목숨값을 돈으로 받자는 게 아니라고. 저도 알아요, 엄마. 도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숙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윤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20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그때 오성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누나, 그런데. 뭐? 노숙자가 합의금을 안 줬다고 했잖아. 응. 그럼 채무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오성의 말에 도윤의 눈이 번뜩였어요. 맞아요. 합의금 채무는 시효가 다를 거예요. 도윤이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채무의 소멸 시효는 10년. 그것도 지났네. 오성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잠깐. 도윤이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윤희가 물었어요. 노숙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거나.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어요. 오성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증거가 있을까? 찾아봐야죠. 도윤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기록들, 연락했던 내용들.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윤희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거 말고 내가 직접 가서 따져서 자백받으면 안 돼. 엄마. 도윤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협박이나 강요로 받은 자백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법정? 윤희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너 정말 법정까지 갈 거야? 네. 도윤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해요. 오성이 도윤을 지지했어요. 도윤이 말이 맞아, 누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노숙자한테 역공당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윤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윤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찾아요. 당시 화재 사건 관련 모든 자료,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 어디서 찾는데? 경찰서, 법원, 보험회사. 도윤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공공기록은 보관 의무가 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희가 계속 물었어요. 증거가 모이면 변호사와 상담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이든 뭐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노숙자를 처벌받게 만들어요. 윤희가 한참 생각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해야 해요. 윤희가 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도희야. 엄마가 참을성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 아버지 원수를 이대로 놔둘 순 없어. 윤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내 방법대로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너무 오래 걸리면.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설 거야.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믿어주세요.
꼭 해내겠어요. 아버지와 도희의 원수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겠어요. 오성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 고마워, 삼촌. 도윤이 감사해했어요.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내 원수를 갚아줄게. 바로 그때 윤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제인 씨. 윤희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사하세요? 네, 지금 자영 어머니 구했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세리가 미쳤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향하고 있는데 윤희 씨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윤희, 도윤, 오성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못해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혹시 노숙자와 관련된 일인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도 방금 알았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20년 전 화재 사건. 역시. 제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윤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인 씨, 당신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더 힘들어. 우리 남편을 죽인 놈이야. 알아요. 제인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윤희가 말했어요.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인이 다짐했습니다. 노숙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 오성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 찾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윤희가 도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희야, 아빠야. 이번엔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줄게. 세 사람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어요.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복수 계획. 그것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숙자와 환기찬 모자의 치밀한 계획이 무너져 내릴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치밀한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기찬의 집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만남. 오성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오성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노숙자와의 운명적인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형의 원수와 마주하는 거야. 오성이 생각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오성 씨. 노숙자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오성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앉으세요. 노숙자가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로 했어요. 오성이 커피를 노숙자 쪽으로 밀어줬어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고마워요. 노숙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가해자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오성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노숙자가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미란 상무와의 일이에요. 오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 강미란 상무. 그래요. 그분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노숙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연락하고 계세요? 오성이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그게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노숙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오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헤어졌어요. 뭐라고요? 노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며칠 전에. 오성이 슬픈 표정을 연기했어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아 보였는데 겉으로는 그랬죠. 오성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니 달랐어요.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노숙자가 아쉬워했어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괜찮아요. 오성이 의연한 척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니요? 정말 강밀한 상무와는 쫑난 거예요. 노숙자가 확인했습니다.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전히 정리됐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노숙자의 얼굴에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어요.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오성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제 마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요? 노숙자가 궁금해했어요. 누구세요? 오성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게 말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노숙자가 배려하는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께는 말씀드려야죠. 오성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이 누구인지. 노숙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누구인데요? 장윤희 씨요. 오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윤희 씨라고요? 네, 치킨 가게 하시는 분. 오성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그분을요? 네. 오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 상무와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 윤희 씨였다는 걸. 노숙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윤희. 그 여자가 또. 절대 안 돼. 과거가 들통날 수도 있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셨어요?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부터였어요. 오성이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하지만 누나의 상황이 어려워서 감히 말을 못했죠. 노숙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오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윤희 씨께 마음을 전할 거예요. 노숙자가 내심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받아주실까요? 윤희 씨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오성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혹시 윤희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머님이 대신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오성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요?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네, 같은 여자끼리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노숙자가 머뭇거렸어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오성이 양해를 구하는 척했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에요. 노숙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윤희가 오성과 만나면 안 돼. 노숙자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거 일이 들통날 수도 있어. 정말 고마워요. 오성이 기뻐하는 척했어요. 어떻게 물어보실 건가요? 자연스럽게 물어볼게요. 노숙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성이 노숙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역시 불안해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군.
그런데 어머님, 오성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윤희 씨와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노숙자가 움찔했어요. 그게, 그게, 혹시 예전부터 아셨나요? 오성이 압박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노숙자가 서둘러 부인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인이를 통해서.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이요? 네, 윤희 씨를 처음 봤을 때. 오성이 계속 물었어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노숙자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냥 평범한 분 같았어요. 평범하다고요? 오성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네. 그러고 보니 노숙자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어요. 매력적이긴 하시죠. 오성이 노숙자의 거짓말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윤희 누나를 예전부터 알고 있어. 20년 전부터 어머님께서 윤희 씨와 친해지시면 오성이 제안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도와주시면 오성이 설명했어요. 윤희 씨도 저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노숙자가 내심 반대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윤희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노숙자가 변명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성이 노숙자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시간을 끌려고 하는군.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그런가요? 오성이 실망한 척했어요. 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몇 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노숙자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어요. 오성이 속으로 화가 났어요. 1년이나 기다리라고. 계속 방해하려는 거군. 1년은 너무 길지 않나요? 오성이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노숙자가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성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혹시 윤희 씨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노숙자가 당황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오성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숙자가 곤란해했어요. 기뻐하죠, 물론.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엇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성이 계속 압박했어요. 윤희 씨에게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니에요. 노숙자가 서둘러 부인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오성이 노숙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노숙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을 피했어요. 그냥 조심스러워서. 오성이 노숙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윤희 누나와 관련된 어두운 과거가. 어머님 혹시. 오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바로 그 순간 노숙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 모르겠어요. 화재 사고였다고 들었는데. 오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노숙자가 컵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러게요. 혹시 그 화재 사고에 대해서 오성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자세히 아시는 것 있나요? 없어요. 노숙자가 너무 격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성이 노숙자의 과도한 반응에 확신을 굳혔어요. 역시 관련이 있구나. 20년 전 그 화재 사고에. 죄송해요, 어머님. 오성이 사과하는 척했어요. 너무 깊이 물어봤네요. 아, 아니에요. 노숙자가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일은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맞아요. 오성이 동조했어요. 슬픈 과거는 꺼내지 말아야죠. 노숙자가 안도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알겠어요. 오성이 화제를 바꾸는 척했어요. 그럼 윤희 씨와의 일은 어머님 말씀대로 천천히 하겠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노숙자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오성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확인했어. 노숙자가 바로 형의 원수야.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자. 어머님, 오늘 만나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오성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노숙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오성이 카페를 나서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노숙자야, 이제 시작이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 모든 걸 갚아줄 때가 왔어. 노숙자는 혼자 남아 불안해했어요. 오성이 윤희와 가까워지면 안 돼. 과거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성은 복수를, 노숙자는 은폐를. 20년 만에 진실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함정 작전이 성공한 오성. 과연 노숙자의 감춰진 죄악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간의 숨막히는 심리전.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노숙자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